중국 칭다오 해안가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어째서인지 살기등등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싶었는데 그 구역을 접수한 사마패들 때문이었습니다. 겁을 먹은 젊은 여성이 그녀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의 품에 숨어 있고 사마패들은 그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난 쪽으로 현장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돌렸는데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마패들은 한껏 비아냥대며 남자를 비웃었고 몇 명은 그 남자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성큼성큼 망설임도 없이 다가갔는데요. 과연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중국에서 보내주신 챗님의 사연으로 공식 이메일을 통해 제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칭다오에 사는 첸이라고 합니다. 칭다오가 관광지와 맥주로 유명하지만 중심 지역이 아닌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죠. 대단할 것까지는 없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산물 요리집인데 아버지께 물려받은 식당이라 제가 많이 아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 녀석들 중에서 한 놈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식당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녀석이 없어서 제대에서 끊기게 생겼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식당이 마냥 좋았습니다. 식재료를 다루는 것도 좋았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만드는 것도 좋았죠. 식당을 찾아준 고객님들에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행복했죠. 무엇보다도 보람찬 건 저희 음식이 맛있다며 웃는 손님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긴 했지만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식당인데 제가 많이 노쇠하게 되면 더는 장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꽤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조금씩 받아들여졌고 몇 달 생각한 뒤에는 단념이 됐습니다. 세상사가 원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들 녀석들은 다 도시에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니 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미련은 남았지만 자식들을 사랑하니 존중해줬습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식당 일을 해야겠다고 정신무장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하던 가게에 위기가 드리웠습니다. 팔에 지저분한 문신이 가득한 사마패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2~3명이서 얌전히 식사를 하러 온 거여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나더군요. 하지만 별짓 안 하고 식사만 하고 가길래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해주려고 했죠. 모습이야 어쨌든 하는 일이 무엇이든 식당에 올 때는 제 손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는 정말 그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선량한 시민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느낌이 쎄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째서인지 맛있다며 먹고 제 손맛을 칭찬해주는데도 기분이 좋기는커녕 불안한 마음에 싫더군요. 다른 손님들이 안 오고 사마패들만 가득하니 식당을 사마패들이 접수한 거나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현실이 되고 말았죠. 사마패들은 제 가게를 뺀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제 식당이 완전히 자기네들 아지트가 되어버린 거죠. 왜 그랬나 했더니 제 가게가 바다에서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밀수를 자행하는 사마패들은 해안가에 와서 도사리고 있었고 마땅한 거처나 음식점이 없던 차에 제 가게가 그들의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딱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망할 놈들 때문에 제 자랑스러운 가게에는 늘 음산한 기운이 감돌게 됐죠. 평범한 아지트 수준을 넘어 범죄 소굴로 만들기까지 하는 듯 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항의하며 달려들었지만 저 같은 평범한 남자가 무슨 수로 사마패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까본전도 못 찾은 꼴이 됐죠. 괜히 덤볐다가 얻어맞기까지 했어요. 이 꼴을 가족들에게 보이는 것은 자존심이 많이 상해서 한동안 얼굴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심란하던 가운데 제 사랑하는 딸 양쯔가 오랜만에 본가에 방문했습니다. 양쯔는 상하이에 일자리를 구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혼자가 아니라 웬 남자와 함께 왔더군요. 본가까지 딸을 따라온 남자라면 보통 답은 2가지죠. 지금 딸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이거나 곧 결혼할 남자이거나 제 예상대로 몇 년 교제한 남자였습니다. 곧 결혼할 거라면서 허락해주라고 저와 아내를 보러 온 거였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일단 안경을 써서 그랬는지 영 비실비실해 보였거든요. 남자답지 않다 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기생오라비 같은 남자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는 정민이란 이름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하고 싶었습니다만 벌써 5년 넘게 사귀었다고 하고 무엇보다 거부하기 힘들었던 건 남자가 정말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 2 아들보다 더 잘 나가는 남자였죠. 제 딸 양쯔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좀 모호하지만 상하이까지 갔는데 그리 대단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변변찮은 중소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녀석에게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면 어쩔 수 없겠더군요. 주말에만 잠깐 저와 아내를 보고 둘은 돌아갔는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때는 짐을 아예 바리바리 싸서 왔더군요. 평소였다면 마음대로 하라고 했겠지만 상황이 좀 곤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합회들이 제 식당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이기도 싫었지만 딸과 남자친구가 휘말리면 더 위험해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식당에 오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빠가 만든 음식이 엄청 있다고 얘기해놨다면서 말을 들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말괄량이 같은 면이 있었는데 30이 넘어서도 그러더군요. 제 말을 안 듣고 정민 씨를 데리고 제 식당으로 와버렸습니다. 하필 그때는 한창 배고플 점심때여서 삼합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이 무렵에는 삼합회들이 음식값도 안 내고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일단은 딸과 정민 씨를 돌려보냈지만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그런데 정민 씨도 양쯔만큼이나 열의를 가지고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려고 했습니다. 그 녀석들의 성화에 못 이긴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괜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노쇠할 때까지는 꼭 지키려고 했던 사랑하는 가게인데 제가 아직 창창할 때 이렇게 되다니. 그러자 딸은 애비속도 모르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고 그랬는데 저도 경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정민 씨는 그 점을 이해한 듯이 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제안을 해왔어요. 수요일 내 식사 시간에 맞춰 식당으로 갈게요. 그들이 다시는 접근할 수 없도록 손을 써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심란해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장난을 치나 싶어 기분이 더 상해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 문을 닫거나 아예 삼합회들에게 넘기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사라도 가야 하나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침몰한 심정으로 해산물을 만지니 예전 같은 맛도 잘 안 나는 것 같았죠. 삼합회 놈들은 음식이 맛이 없어졌다면서 제 쪽으로 음식이 담겨있던 그릇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행패가 도를 넘기 시작한 거죠. 그때였습니다. 거기 목소리의 주인공은 양쯔였습니다. 이 녀석은 제 곁으로 오더니 삼합회들을 향해 몰상식하다며 미쳤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힘도 없는 여자애가 왜 도발을 하나 싶어서 어리둥절했고 더는 날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민 씨도 등장했죠. 정민 씨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웬 남자들과 함께였는데 식당 안에 우락부락한 남자들로 가득 차자 분위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싸울 것 같았죠. 불길한 예감은 왜 빗나가지를 않을까요? 그들은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였던 점은 뒤늦게 정민 씨와 함께 등장한 남자들이 밖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 삼합회들도 덩달아 따라서 밖으로 나갔죠. 식당 안에는 저와 리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문 쪽으로 조심히 가서 뭘 하고 있나 슬쩍 지켜봤는데 삼합회들과 정민 씨의 일행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싸우는 게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삼합회들이 덤비고 있었고 희순의 일행들은 그걸 제압하고 있었죠. 맞서 싸우는 것보다 제압하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양쯔는 경찰을 불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삼합회들 쪽에서 먼저 때려서 신고가 잘 먹혔던 거라고 하네요. 그때부터 삼합회들은 제 식당과 그 일대에 접근 금지를 당해서 더는 엮일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다시 평범한 손님들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해프닝이 일단락된 뒤 정민 씨에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물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태권도 유단자의 한국에서도 아주 힘들기로 유명하다는 HID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선 영화 아저씨 주인공의 특수부대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함께 온 남자들은 상하이에서 함께 취미로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던 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실력이 엄청났던 거죠. 삼합회들을 제압할 만큼요. 든든한 정민 씨 덕분에 저는 지금 매일 행복한 마음으로 식당을 열고 있는데요. 그리고 곧 있으면 리나와 정민 씨의 결혼식도 열립니다. 결혼 선물로 뭘 해줄지 아직 못 정했는데 얼마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한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는 감동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영상 아래 댓글이나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